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스포츠 이슈만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파헤치는 스포츠 평론가 김주석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정말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기막힌 소식이 아시아 대륙을 강타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나라 중국 축구가 또 한번 세계 1위라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월드컵 우승?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에 가까운 아주 부끄럽고도 충격적인 1위입니다. 이 소식 하나에 지금 아시아 대륙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우리의 숙명의 라이벌 일본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간 중국에게 잊을 수 없는 패배의 굴욕을 안겨줬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대체 그들이 어떤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기에 온 아시아가 이토록 비웃음과 조롱으로 들끓고 있는 것일까요? 저 김준석과 함께 그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전역을 이토록 떠들썩하게 만든 그 폭풍의 근원, 중국을 망신스러운 세계 1위로 만든 그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각종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프로축구리그, 바로 그 차이니즈 슈퍼리그의 선수단 평균 연령이 무려 29.4세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29살하고도 0.4살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프로축구 리그를 통틀어 가장 늙은 리그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 정말이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9.4세라니요. 이게 2025년 현대 축구에서 가장 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한심한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축구의 흐름을 이끄는 유럽의 빅리그들, 그리고 우리의 라이벌 일본의 J리그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유망주를 발굴하고 세대 교체에 힘쓰면서 평균 연령을 25세 전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젊고 더 빠르고 더 역동적인 축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그들만이 유일하게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발전이 아니라 명백한 퇴보이며 고인물은 썩는다는 진리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심지어 리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팀인 칭다오 FC는 평균 연령이 31.4세에 달한다고 합니다. 31살. 주전 선수들끼리 경기 중에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하면서 서로 등을 두드려주는 장면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프로축구 리그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축구장에 거대한 양로원을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이 양로원 리그를 바라보는 자국 팬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처구니 없는 양로원 리그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10억 중국 축구 팬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그저 분노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노를 넘어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태에 대한 가장 날카롭고 뼈아픈 비판은 다른 어느 나라가 아닌 바로 중국 내부에서부터 용암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의 조롱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부의 자조 아니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된 직후 웨이보를 비롯한 중국의 모든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중국 축구 평균 연령 29.4세 같은 검색어들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고 수백만, 아니 수천만 개의 댓글이 그야말로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수십만 개의 공감을 받으며 모든 팬들의 비참한 심정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대변한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슈퍼리그라고 부르지 말자. 그냥 삼촌리그라고 부르자. 네, 바로 삼촌리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단어의 무게가, 이 단어에 담긴 깊은 절망감이 느껴지십니까? 삼촌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친근한 단어일 수 있지만 스포츠의 세계에선 다릅니다. 전성기가 지나 몸은 둔해지고 배는 나왔지만 주말 아침이면 조기축구에 나가 공을 차는 바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때 축구 굴기를 외치며 세계 재패의 꿈을 꾸었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동네 조기축구 아저씨 수준으로 격하하며 비웃고 있는 겁니다. 종의 외부의 비판이라면 사실이 아니다. 두고 보자며 맞서 싸울 수라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팬들의 처절한 자기 비판이자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슬픈 고백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가족 같은 사이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라는 기사의 한 구절은 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네, 너무 오래 봐서 가족 같겠죠. 세대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조롱해야만 버틸 수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14억 중국 축구 팬들이 마주한 끔찍하고도 슬픈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본 이웃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특히 그들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후에 더 신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중국 내부에서 시작된 이 자기 비판의 불길은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는 거대한 들불이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이처럼 좀 먹잇감을 놓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 내부의 자조가 슬픈 고백이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외부의 반응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통렬한 저격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 바로 우리의 숙명의 라이벌, 일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축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과 장기적인 100년 계획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늙고 이름값만 남은 해외 스타들을 사모으는 이른바 졸부 축구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한 일본 네티즌의 이 한마디가 일본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돈으로는 진짜 강함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런 점과 정말 뼈를 때리는 한마디 아닙니까? 돈으로 빌딩은 살 수 있어도 역사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선수는 살 수 있어도 시스템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 팬들은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철학의 실패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더 직접적입니다. 어쩐지 걔네 청소년 대표팀이 우리한테 맨날 지는 이유가 있었네. 네,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1군 리그에 30대 선수들만 가득하니 20대 초반에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고 성장할 무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U20, U23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에게 번번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일본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골 좋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보다 더 신랄하고 더 직접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때 중국 축구의 견방으로 혹은 승점 자판기로 여겨졌던 동남아시아입니다. 특히 우리 박한서 감독님께서 신화를 쓰셨던 나라 베트남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몇 년 전 베트남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 중국을 3대1로 꺾는 대이변을 일으키며 중국 축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겼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베트남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 팬의 댓글입니다. 이런 팀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중국을 넘을 수 없는 벽이나 아시아의 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중국을 해볼 만한 상대, 아니 이길 수 있는 상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겁니다. 또 다른 댓글은 중국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황금 세대는 이제 정말로 끝났다. 황금 세대는 끝났는데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한 세대가 저물면 새로운 세대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중국은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눈에 중국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를 자처하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던 그 거인의 초라한 민낯이 이렇게 모든 경쟁국들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자, 일본의 냉소적인 분석과 동남아의 신랄한 조롱 잘 보셨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했던 중국 축구의 처참한 현실이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반응 속에서 유독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차분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반응을 보인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왜냐고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소식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니 길게는 10년 전부터 각종 축구 커뮤니티와 포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축구 도사들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분석했던 바로 그 내용들이 마침내 오늘 공식 통계라는 도장을 받아 전 세계에 증명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한 네티즌 분께서 이렇게 쓰셨더군요. 역시 우리 축구 전문가 형님들의 예언은 틀리는 법이 없네. 성지순례 왔습니다. 성지순례? 맞습니다. 우리 팬들의 해안이 담긴 글들이 이제는 예언의 성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댓글을 보고는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팀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것도 어찌 보면 대단한 재능이다. 하하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과 여유. 이것이 바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대한민국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부심은 그저 우리 대표팀이 그라운드 위에서 강하다는 것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한수 앞을 내다보는 우리 위대한 축구 팬들의 해안과 지혜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공을 차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보는 눈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29,4라는 이 숫자는 더 이상 그저 건조하고 딱딱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일본의 냉소, 동남아의 조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해안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이 숫자는 이제 중국 축구의 구조적인 실패와 심각한 노쇠화를 상징하는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이자 국제적인 망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막대한 자본력으로 축구 굴기를 외치며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 했던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치욕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완전히 끝나버린 황금 세대가 남긴 차가운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중국 축구협회도 이 뼈아픈 현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 역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동아시안컵을 앞두고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제외하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어린 선수들을 무려 13명이나 대표팀에 발탁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세대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더욱 날카롭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썩어버린 나무의 가지 몇 개를 잘라낸다고 해서 이미 병들어버린 뿌리와 기둥까지 완전히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번 파격적인 선수 선발이 과연 중국 축구의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근본적인 수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인가? 그 해답에 중국 축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과연 중국 축구의 이 거대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김준석 그리고 저희 채널은 그들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고 가장 날카롭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위대한 축구팬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중국 축구가 이토록 심각하게 노쇠화의 늪에 빠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날카로운 분석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 김준석의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분석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다른 축구 팬들에게도 널리 공유하셔서 중국 축구의 이 기막힌 세계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스포츠 동반자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